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인터넷만 연결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관련 산업과 플랫폼이 발전하다 보니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함께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어떤 곳인지부터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해주시죠. 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8월에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아마 그 3, 4년 전에 데이터 영역에 있어서 데이터 3법 이런 논의가 있었던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데이터 3법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이 2020년 초에 큰 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새로 출범을 했고요.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 제도, 정책 마련하는 이제 그런 역할, 그리고 또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 조사하고 처분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데이터 또 개인정보 영역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정부 부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올해만 하더라도 LG U+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포함해서 좀 크고 작은 개인정보 관련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LG U+의 경우에는 이제 워낙 고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약 29만 명 정도 고객의 이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을 하는 한편 이제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말하자면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이제 조사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조사가 완결이 되면 이제 외부에 알리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LG U+ 사건을 포함해서 근래 종종 대규모로 이제 정보가 유출되면서 문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 영역에서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민간 영역에서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공공과 민간에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서로 약간씩은 다른 양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두 영역을 구분해서 개선 사항을 이제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 영역 같으면 이제 고의로 유출해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에는 아예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해서 이제 좀 처벌을 강화하는 이제 그런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민간 영역 같으면 올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큰 폭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과 함께 처벌, 벌금을 이제 강화하는 이런 방향의 이제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활용해서 이익을 내는 기업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해외 기업들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행정소송을 냈다고요? 예, 그 지난 가을에 구글하고 메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두 기업 합쳐서 1천억 원 정도 수준의 이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꽤 큰 과징금이어서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좀 있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 액수가 맞는 것인지 처분이 맞는 것인지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인들이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인터넷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웹사이트들 방문을 하게 되고 또 요즘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을 해서 모바일 앱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행태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행태 정보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행태 정보가 발생이 되는데 이걸 이제 수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수집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한테 적절하게 잘 알려주고 동의를 잘 받았는지 그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 판단에 대해서 이제 지난 2월달에 이 두 회사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충실하게 이제 소송에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 중 하나가 이 챗 GPT로 대표되는 AI 기술이지 않습니까? 이 AI 기술 발달에 개인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챗 GPT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생활에 이제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이미 2016년 벌써 이제 한 7년 정도 지났는데 예. 그때 그 알파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 알파고는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런 그 바둑같이 사실은 쉽지 않은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사를 이길 수도 있는 기술이구나 네. 하고 일종의 충격을 준 점이 있는데 챗 GPT는 그런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사무 환경 또는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고 채팅을 하는 이런 일상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게 된 중요한 예. 계기이고요. 이제 저희 위원회는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부분을 이제 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 측면에서 어떻게 중요하냐 하면 세상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그로부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모형을 만들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모형을 구축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 개인정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수집이 되는지 이제 그 측면하고요. 일단 모형이 만들어진 다음에 실제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결과값이 만들어지거나 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이런 상황은 없는지. 그래서 모형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 모형이 만들어진 이후에 활용하는 과정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문제의 가능성이 있고 그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이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예. AI 기술 발달이 워낙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챗 GPT 포함한 이제 근래 개발된 기술 같으면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 또는 그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라든가 잘못된 정보가 이제 퍼지게 될 가능성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시적으로 개발을 중단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다른 한편 이 기술 개발을 원활하게 도와줘야지 왜 중단을 하냐 또는 현실성이 없다 이런 다양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 챗 GPT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네. 챗 GPT가 나오면서 전 세계 시장, 우리나라 포함해서 미국, 유럽 여러 나라 시장에 동시적으로 출시가 되고 문제인지 여부에 대해서 각 나라에서 각기 약간씩은 다른 형태로 문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서로 다른 나라에서 정책적인 또는 법적인 관점에서 약간씩 다른 형태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이어서 이를 서로 조율하고 서로 어떻게 앞으로 같이 그 미래의 인공지능 영역을 만들어 갈 것인지 데이터 영역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1, 2년 사이에 그런 논의는 훨씬 더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오는 9월에 정말 확 바뀐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담기고 어떻게 바뀌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개정됐는데요. 이제 개정 자체는 지난 2월달에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고 이제 법 시행이 이제 이번 9월부터 있습니다. 예. 이제 넓게 한 3가지 정도 영역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소비자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큰 폭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의제도 관련해서 과거는 동의제도가 형식적이다 또는 실제로 동의를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쓰이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 왔는데 예. 이제 동의제도의 실효성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정보 주체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A라는 곳으로부터 B라는 곳으로 원할 때 원하는 목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그런 정보 주체의 권한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고 두 번째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맞춰서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예. 사실은 디지털 대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라고 하는 게 정말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표준화돼서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분석도 이루어지고 또는 원하는 곳으로 보내서 다른 데이터와 합쳐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해져야 할 텐데요. 이제 그게 진정 가능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제 그런 정책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는 이제 그런 방향의 변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변화가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동화된 결정이 생기는 경우에 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정보 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예.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설명을 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조항들이 몇 가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시범 운영 중인 것이 아동과 청소년의 디지털 이틀 권리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 이제 그 아직은 성인이 되지 않았고 다른 네. 한편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도 하고 호기심도 많고 뭐 이런 나이 때 이제 자기가 어딘가에 그 개인 정보를 노출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성인이 되면서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였네. 뭐 이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래서 자기가 올린 것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올린 게 제3의 다른 곳으로 갔을 경우에 이를 삭제할 수 있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권리를 저희가 이제 도와주는 권리 행사를 도와주는 이제 그런 장치이고요. 지금 시행한 지 한 열흘 정도 됐는데 벌써 한 1,500건 정도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있고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실제로 뭐 아동 청소년 이제 고 연령대의 국민들한테 당신들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또는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이제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것이 기업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는 소비자, 정보 주체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뭐랄까요 그 이해를 높이고 인지도를 높이는 이제 그런 정책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개인정보 관련 현안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아주 큰 틀에서는 이제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뭐 클릭을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제 소비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그리고 그 신뢰에 기반해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그 데이터 활용의 과정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향성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법 개정된 것 관련해서 국민들, 일반 국민, 소비자 또 기업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간담회도 열고 의견 수렴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챗 GPT 좀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예. 워낙 기술이 급변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 동시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문제 제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 여러 기관들 사이의 협의와 공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23일에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아시아 지역 또 유럽 지역의 데이터 규제 감독 기관들의 어떤 수장들이 모여서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조율해 갈 것인지 이걸 논의하는 국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행사 포함해서 앞으로 특히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국제 무대에서 국제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고 또한 그 규범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